그동안 이제 대표님이 엄청난 임장을 이제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장을 다니면서 꼭 우리가 새게 될 분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사장님 맞습니다. 대표님을 잘 새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소개해 준 물건이 이게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팁을 우리 다니TV 시청자분들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너무 고급 팁인데 그쵸. 그래도 제가 또 명품 채널에 나온 만큼 이 좋습니다. 정도는 또 풀어야.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 투자의 어떤 성공 요소를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꼼꼼한 임장을 항상 꼽고 중개사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를 네. 항상 제가 강조하거든요. 사실 부동산 투자는 중개사분들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내 투자의 성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럼요. 네. 더더군다나 이 재개발 투자는 사실 공동중개도 잘 안 하고요. 네. 특성상. 그래서 특정 중개사분이 좋은 매물을 독식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매물들을 투자한 것도 정말 중개사분들을 어떻게 제가 평소에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좋은 분인지 안 좋은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는지가 되게 중요했던 요소인데 네. 단적인 예로 네. 제가 상계 2구역에도 지금 조합원인데 네. 상계 2구역 매물을 매수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제 수강생분들한테도 좋은 매물을 해주시는 분인데 네. 제 물건도 해주셨고 한 번은 상계 2구역에 임장을 갔어요. 네. 근데 저랑 막 매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손님 잠깐만요. 저 금방 15분만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래요. 갑자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다가 거기 그분 가족분들이랑 얘기하다가 15분 만에 오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 위에 원조합원 할머니가 계신데 네. 이제 재개발 구역이 길도 불편하고 또 언덕이 있으니까 미용실 가기에도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네. 그러니까 이 젊은 중개사분인데도 할머니를 미용실 셔틀을 해드린 거예요. 자기 차로. 그래요. 그러면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내 재개발 물건을 매도할 생각이 없어도 나중에 내가 뭔가 이 집을 팔게 될 때는 찾겠죠. 당연히 이 자기 미용실 데려다 준 이 중개사를 찾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원조원과의 유대관계가 너무 좋고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분은 정말 찐이다. 그렇군요. 이분이랑 관계를 잘 가지면 정말 좋은 매물을 내가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또 그 중개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점심시간 때 일부러 맞춰서 가서 뭐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뭐 저희 배달음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서 저도 아직 안 먹었어요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돈 얼마 안 되니까 계산해서 이제 식사 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정보를 얻는다든지 네. 아니면 또 그분이 해당 구역의 조합원이셨어요. 근데 조합원들에게만 오는 어떤 책자나 정보 같은 것들을 제가 이제 여쭤보고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능력 있는 중개사 분이냐라는 걸 잘 캐치해서 네. 정말 원조업원들과의 관계 그리고 손님을 하나하나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정말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두 번째로 이 중개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야죠. 그렇군요. 예, 제가 일산에 있는 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중개사분 중에 한 분은 아드님이 네. 이제 4년 동안 호주에 요리학교를 갔다가 이제 4년 만에 한국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네. 제가 일산에 매물들이 많은데 그 매물들을 항상 뭐 수리까지 알아서 다 해주고 네. 임대차 계약도 다 해주시고 뭐 유임장만 보내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고마운 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워커힐 호텔의 그 식사 뷔페권을 네. 그 아드님이랑 와서 식사하시라고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근데 정말 얼마 안 되는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감동받죠. 네. 그 다음부터 진짜 제 일이라고 하면 막 두 팔 다 걷고 다 도와주시고 계시거든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마음을 여는지에 대한 부분도 작은 부분이지만 이게 다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은 결국 물건을 받는 것은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통해서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려는 물건, 지역에서 어떤 분이 거기 찐인지를 찾아내고 네. 그분을 반드시 마음을 사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네. 그분의
이게 가까이 다가서서 관계를 트고 이제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죠. 그쵸. 다가서는 방법은 자주 찾아뵙고 저 같은 네. 경우 예전에 이렇게 땅 찾아다닐 때 차에 바카스 있잖아요. 한 박씩 놓고 그냥 맞습니다. 매번 갈 저도 때마다 바카스 많이 셔틀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중개업소를 했었지만 그냥 오신 분하고 그래도 이렇게 들고 오신 분하고 들고 오신 분이 기억이 100배 더 많이 남아요. 그럼요. 그분한테 먼저 전화하게 그렇죠? 되죠. 네. 네. 들고 가야 됩니다. 선물도 좀 드리고 네. 이렇게 마음을 사게 되면 그분이 좋은 물건 있을 때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좋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로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사귀고 네.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이제 좋은 물건인지 아닌지를 네. 우리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시간 내에 되지는 않는데 공부가 좀 필요하죠. 네, 사실은 좋은 물건이냐 아니냐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초기 재개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항상 초기 재개발과 안전 단계의 재개발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통보된 단계라면 네. 그냥 감정평가 금액을 매매가에서 빼면 프리미엄의 이제 높고 낮음으로 객관적으로 매물이 싼 매물이냐 좋은 매물이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그 전에는 내가 스스로 추정 간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개사가 뭐 여기에다가 비례율 얼마 곱하면 돼, 뭐 공시 가격 비율 얼마 곱하면 돼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또 하나의 팁이 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정말 좋은 매물을 중개사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주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은 일단은 뭐 상계 같은 데도 4억 원이 필요하고 사실 뭐 노량진이나 부가현 뭐 흑석 이런 데는 거의 10억 가까운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네. 중개사분들은 딱 그 손님이 문에서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겠죠. 네. 왜냐면 돈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내 매물을 거래하지 않을 사람이고 거래하지 않으면 나는 중개 수수료를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 중개사분에게 이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나에게 좋은 매물만 주면 나는 충분히 이걸 매수하면서 너에게 중개 수수료를 줄 손님이다라는 걸 어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제가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이건 정말 꿀팁인데 그래요.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실제 쓰는 방법인데요. 네. 사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뭐 OTP 카드를 꺼내서 제 통장 잔고를 보여주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간접적이면서 고급 기술이 네. 대표님 저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실거주 주택을 계약을 했는데요. 잔금이 한 2달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잔금 치르면 돈이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네. 요 돈으로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왔어요. 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사실 제가 1주택자가 아니고 팔지 않았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의의 거짓말이죠. 네. 그러면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미 본인 실거주 집을 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금이 2달 안에 들어오고 그 잔금으로 매수 의사는 확실하구나. 그러면 이 잔금에 해당되는 뭐 8억 원이라는 돈, 그럼 여기에 맞춰서 내가 매물을 좋은 매물을 주면 이 사람은 계약할 사람이구나. 그러면 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런 분에게는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와도 제일 먼저 사실 중개사분에게 제일 좋은 손님은 내가 갖고 있는 좋은 매물을 가장 먼저 계약해주는 손님이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그 정도의 돈이 있다는 걸 어필하고 당신이 나에게 좋은 매물만 주면 난 충분히 중개 수수료를 줄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두 가지가 중요하네요. 내가 실제로 투자할 분명한 의사가 있고 그 돈을 살 돈이 충분히 나에게 있다는 거를 네. 보여줘야만 맞습니다. 중개사님께서도 이제 물건을 필요할 때 이제 권해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급스럽게 어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책의 마지막 8장에 보면 네. 서울 로또 지역 뽀개기 해서 이제 7군데를 딱 집어주셨어요. 네. 오늘 다니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고급 정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딱 찍어서 3개만, 알짜 지역 3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네. 다 다니쌤 정도의 이런 명품 채널에 나와야만 풀 수 있는 감사합니다. 네.
이제 7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으로 뭐 네. 투자금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만 향후에 명품 아파트가 될 곳이라든지 네. 가성비가 좋은 곳 또는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 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곳 여러 주제로 제가 선정을 했는데요. 네. 오늘은 그러면 3가지 지역을 네.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계 뉴타운인데요. 상계 뉴타운이요? 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냐면 소액 투자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서울 재개발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가성비가 좋은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상계. 네, 상계 뉴타운인데 사실 지금 상계 4구역은 이미 새 아파트가 돼서 네.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라는 아파트로 네. 예, 신축 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상계역 센트럴 프루지오였는데 최근에 이제 아파트명이 노원 센트럴 프루지오로 바뀌었고요. 네.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여기 지금 84제곱미터의 호가가 네. 뭐 13억대 후반, 14억대 초반에도 그래요? 나와요. 네. 근데 제 예상을 너무 뛰어넘었던 게 제가 사실은 상계 2구역 조합원인데 현재도 네. 상계 2구역을 제가 매수했을 당시가 2019년 8월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내 아파트가 84제곱미터를 받으면 한 13억 5천인 정도는 받겠지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이미 1년차 아파트가 지금 13억 그러네요. 5천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신축 가격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가 기준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상계 4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이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된 아파트인데 네. 사실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는요 초역세권 아파트도 아니고요 상계역이랑 당고개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고 네. 그리고 1000세대가 되지 않는 800세대 남짓 아파트예요. 네. 이 정도 아파트가 지금 1년차 아파트인데 이미 84제곱미터로는 기준으로는 13억 중후반대가 넘어갔고 네. 5구제곱미터도 지금 호가는 11억 5천을 이상을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을 놓고 보면 사실 상계 2구역 같은 곳은 2200세대로 지어지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브랜드는 여기는 이제 프로지오 대우 브랜드인데 네. 노원 상계 2구역은 대우랑 동부 콘소시엄이고요. 네. 상계 2구역은 당고개역 초역세권이에요. 여기는 초역세권이 아닌데 그렇게 보면 노원 센트럴 프로지오보다 향후에 상품성은 더 좋을 단지수나 브랜드나 뭐 역과의 거리나 그렇긴 한데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현재 가치로 84제곱미터 받을 수 있는 매물을 10억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초기 투자금은 4억 원밖에 안 들어가고 나중에 분담금까지 다 합쳤을 때 지금 상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입주 예상 시기를 2017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4억 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서 최종적으로는 뭐 10억 원이 안 들어가는 돈을 지불해서 미래에 15억 원, 16억 원 가까이 하는 그러게요. 아파트를 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4구역 같은 경우 84가 네. 13억, 14억 초반까지 네. 가는데 여기는 세대 수도 한 800세대 정도. 네. 그다음에 지하철역도 거리도 있고. 네. 근데 여기 2구역은 2200세대요. 네. 와, 그리고 역세권이면 최소 10%만 더 높게 잡아도 여기는 한 기본 16억대 네. 정도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 부동산 투자는 호재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은 현재 당고개역이 4호선 종착역인데 4호선에서 이제 현재 창동역에서 당고개역까지는 지상철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당고개역에서 별내역까지는 지하철로 한 정거장을 가면요. 그건 지금 확정되어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군요. 별내역에서 8호선이 연장이 돼요. 그러면 원래는 지금 이 노원 이쪽에 동부권에서 제일 불편했던 게 강남 접근성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차로 오게 되면은 동부간선도로라는 가장 막히는 엄청 막히죠. 예, 네. 도심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지금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가 호재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당고개역에서 한정거장을 가서 별내에서부터 구리를 지나서 잠실역까지 이어지는 8호선이 연장되어 있고요. 그러네요. 그럼 잠실에도 또 직주근접 수요가 많지만 잠실에서 2호선을 갈아타면 또 강남역까지 금방 올 수 그러네요.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상계역에서 두 정거장을 가면 창동역이 있는데 네. 창동역이 지금 아레나 개발로 네. 인해서 지금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 같은 시설이
창동역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엄청 큰 개발 호재고요. 그렇죠. 엄청 큰 호재죠. 예, 그런 거 다 따지면 거기다가 이제 한정거장 가면 노원역에 상계 주공 재건축 단지 호재 그래요. 이런 것까지 따지면 호재도 풍부하고 네. 거기다가 상계역에서부터 왕십리역까지 동북선 경전철이 개통을 지금 한 2025년 정도 6년 사이를 보고 있는데 네. 이 모든 호재들 뭐 별내선 연장 그 다음에 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네. 창동역 개발 동북선 경전철 개통 이 모든 호재가 지금 상계 2구역, 상계 1구역이 입주 시기로 예상되는 2026년, 27년에 맞물려 있어요. 그렇군요. 같은 호재라도 입주 시기랑 맞물려야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더 큰데 그런 호재와 입주 시기가 맞물리면서 지금 투자하시면 뭐 향후에도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안전마진이 크면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상계 뉴타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네. 상계 뉴타운 2구역 관심 가져보시고요. 네. 또 한 군데 부탁드릴게요. 또 한 군데는 이제 노량진 뉴타운을 노량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흑수 뉴타운 왼쪽에 네, 있는 거죠? 흑성 뉴타운 왼쪽에 있고 노량진 뉴타운을 위치를 보면 노량진역에서 용산역까지 한정거장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여의도를 이제 백년다리가 건립되면은 도보로 걸어갈 수 있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바로 왼쪽에 또 신길 뉴타운이죠? 네, 신길 뉴타운이 있고 오른쪽에 흑성 뉴타운이 있고 중간에 딱 있고. 네, 그리고 흑성 뉴타운 오른쪽은 이제 반포가 그쵸. 있어서 강남 접근성이 좋고 입지는 너무 좋은데 사실 노량진 하면 대표님 예전에 어떤 이미지가 있으시죠? 뭐 학원가 좀 네. 좀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또 뭐 수산물 시장이다. 수산물 시장 비린내 좀 비린내 난다.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게 좀 많이 그렇죠. 네. 예전에는 노량진 하면 뭐 고시촌 이미지, 수산시장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네.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서 고시촌도 많이 퇴화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노량진 수산물 시장도 현대화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량진 일대가 개발을 통해서 많이 이제 천지개벽을 할 곳인데 그렇군요. 제가 어떤 채널이나 이런 방송에 나가서 한 군데만 꼽아달라고 하면 제가 항상 추천해드리는 재개발구역이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제 예상이 맞았는지 최근 1, 2년 동안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재개발구역이 여기요.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추천하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네. 향후에는 더 많이 오를 곳이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거든요. 네. 노량진 뉴타운은 또 재밌는 게 네. 노량진역이 1호선이랑 9호선이라는 황금 라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장승배기역이 7호선 강남 접근성 좋은 7호선 맞아요. 요 사이에 노량진역부터 장승배기역 사이에 있는 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인데 네. 1구역부터 8구역까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구역에서 8구역이 크기도 다르고 네. 사업성도 다르고 진행 단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투자 조건이나 투자금이나 어떤 선호도나 네. 실거주 여부나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입지가 가장 좋고 향후에 대장주가 될 곳은 뭐 1구역이나 3구역. 1구역이나 3구역. 네,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네. 향후에 나는 처음부터 가장 대장주를 사고 싶다 그러면 1구역이나 3구역을 사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실거주로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빨리 입주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6구역, 2구역이에요. 네, 6구역, 2구역. 네, 6구역, 2구역은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요. 이주가 진행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장승배기역이랑 가깝고 또 뭐 분담금도 다 계산되고 네. 뭐 평형까지도 다 정해진 거를 승계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네. 네, 이미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평형에 대한 불안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이제 노량진 2구역, 6구역이고요. 네. 그 다음에 노량진 뉴타운 내에서도 나는 좀 소액으로 들어가고 싶다. 소액, 네. 예. 그러면 뭐 7구역이나 5구역. 네. 예. 여기는 사실 뭐 사업성이 아주 떨어지는 곳은 아닌데 입지가 살짝 빠져 있고 그리고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분양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좀 작긴 하지만요. 또 나름 강점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군요. 5구역은 사업 속도가 조금 빠르고요. 네. 7구역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끼고 있어서 학군이 좋아요. 좋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소액으로 그나마 노량진 뉴타운에서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7구역, 5구역 정도.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지금 서울 재개발 탑3라고 보면 한남, 성수, 흑석인데 네. 이 한남, 성수, 흑석을 제외하고는 가장 비싼 가격을 형성할 곳이 노량진 뉴타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노량진 하면 이제 저희 세대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네. 깨끗한 것보다는 지저분한 게 맞아요. 많이 또 냄새. 네. 근데 이제 지금 완전 이제 천지 개벽 중인데 여기 8개 구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대장주,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면 대장주가 좋겠죠. 1구역, 3구역.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이제 어느 정도 입주가 다가 있고 모든 게 다 확정되어 있는 곳은 이제 6구역, 2구역. 네. 그다음에 이제 소액으로 들어가시는 곳이 이제 7구역, 5구역인데 특히 이제 7구역은 초중고등학교 가까이 다 네. 있으니까 여기는 또 자녀분들 있는 분들은 좀 좋으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상계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아, 정말 알짜배기 정보네요. 네. 마지막 한 군데만 더 추천해 주세요. 한 군데는 최근에 1주택자나 네. 다주택자 분들이 내가 주택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 보유세도 중과가 되고 그렇죠. 양도세도 중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고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다주택자분들의 포지션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영등포 뉴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등포 뉴타운이요? 네. 네, 영등포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보면 여의도에서부터 직선거리로 2km가 채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가깝죠. 네, 가깝고 그리고 이제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일대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네. 이제 영등포 시장역에서 한정거장만 가면 영등포역이 있고요. 네, 그렇죠. 영등포역에는 이미 이제 백화점이 3개나 있고 네.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타임스퀘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여기는 요새 말로 슬세권이 가능해요. 슬세권. 예,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고 어디는 갈 수 있다. 맞아요. 예, 슬리퍼. 내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고. 슬리퍼 신고. 예, 그래서 영등포 로타리부터 해서 그 영등포역까지 지하 상가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하 상가를 통해서 다시 또 3개의 백화점을 네. 갈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 아파트 단지서부터 슬리퍼 신고 영등포역에 가서 KTX를 타고 부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는 데다가 여기를 추천해드린 이유는 네. 영등포 뉴타운에 이제 제가 투자했던 곳은 1-12구역인데 네. 1-12구역의 대부분의 매물은 상가예요. 근데 상가를 투자해서 입주권을 받는 전략을 쓸 수 있는데 네. 상가는 말 그대로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주택자분들이 본인의 어떤 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재개발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쓸 수 있는 데가 영등포 뉴타운이거든요. 그러면 네. 다주택자로 고민하신 분들은 이쪽이 또 눈여겨볼 곳이네요. 네. 네. 지금 조합 설립 인가만 났고 네. 1-12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전에 건축 심의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사실 1-12구역은 1-14구역, 18구역 이렇게 해제된 구역이랑 통합 재개발이라는 이슈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간단하게 조합원 입장에서 고급 정보를 드리면 네. 이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게 되면 향후에 통합 이후에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까지 지금 그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재개발 물건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13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노량진 뉴타운의 2구역, 6구역처럼 관리처분 인가가 최근에 났기 때문에 조금 안전한 투자를 하실 분들은 1-13구역의 매물을 사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내가 좀 가치 있게 큰 확정 수익을 갖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영등포 뉴타운 1-12구역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량진, 그다음에 네. 상계, 영등포인데 여기도 내 투자 목적이 있으잖아요. 네. 또 상황이 있고 여기에 맞게 그 구역을 이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서울 집값이 어떻게 될지 폭락론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 폭등론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제 대표님 모시고 정말 이제 고급 정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다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은 이 책에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이 우리 잉크에서 이제 강의를 해주기로 했으니까요. 지방에 계신 분들은 강의를 듣고 또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대표님의 또 도움 받아서 또 좋은 결과 내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제 자산이 150억. 보통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막 놀러 다니고 이제 골프 치고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회사 안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꿈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는데 앞으로의 또 더 높은 꿈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이 전 여전히 아직도 하루에 3-4시간, 4-5시간 자면서 그래요? 예, 뭐 일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억 이상의 자산이 되면 어떤 기분이냐고 물어보는데 네. 사실 여기서 말하는 150억이라는 돈은 제가 갖고 있는 총 자산에서 레버리지, 네. 그러니까 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을 뺀 금액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사실 다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크게 막 피부에 와닿진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강남 한복판에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기사님을 두고 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도 여전히 뭐 지하철 타고 네. 뭐 버스 타고 출근해서 일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전에 약간 말씀드렸듯이 네. 아직 회사는 그만두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저는 카지노 딜러라는 일이 재밌고 즐거워서 여태까지 이제 계속 하긴 했지만 네. 사실 직업에서 오는 재미는 있었지만 큰 보람은 없었던 직업이에요. 왜냐면 누군가를 거지로 만들고 돈을 따고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적인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 많은 걸 이루면서 욕구가 이제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에서 이게 1단계에서 5단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막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네.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이런 거에 조금 욕구가 한정돼 있었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나니까 좀 더 내가 뭐 존경의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면서 네. 제가 꿈꾸던 어떤 일 네. 그리고 제 꿈을 향한 부분들이 더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투자 상담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집을 얻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들을 제가 도와주면서 보람을 정말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향후 10년 후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을 가잖아요. 네. 근데 병원에 가면 뭐 이가 아픈 사람은 치과를 가고 뭐 부러진 사람은 외과를 가고 뭐 속이 아픈 사람은 내과를 가는데 사실 재테크를 상담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문직을 갖고 있는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수강생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재테크를 너무 못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한 곳만 보고 비단 이제 전문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도 관심이 없거나 조금 부동산 정책에서 소홀하다 보면 네. 내가 줄줄 세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도 알아채리지 못하고 내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뭐 오피스텔 투자나 이런 걸로 해서 양도세 폭탄을 맞는다든지 네, 그렇죠. 네. 아니면 충분히 이 정도의 자산이면은 더 상급지로 주택을 사서 주택만으로도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데 그런 투자 없이 노동 수입에만 의존한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많이 사례를 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네. 이제 향후 10년 안에는 제가 이제 종합병원처럼 재테크 종합 상담을 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제 건물을 짓고 그 안에서 이제 일반 분들이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은퇴를 생각하시는 분들 다양한 고객들이 1층에 오시면 상담을 받고 번호표를 뽑으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청약 점수가 높은 분들은 청약 전문가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주택수가 차 있으면 건물 투자를 권해드린다거나 아니면 주택을 조금 안정화해서 주택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분들은 저 같은 전문가가 또 주택을 통한 자산 증가를 이루게 해드릴 수 있고 또 지금 다니쌤 TV를 보고 있는 분들 뭐 40, 50대에 은퇴 준비를 하거나 어떤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부동산 투자를 권해드릴 수 있고 네. 이렇게 약간 재테크의 종합 병원 같은 걸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에게 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을 얻으면서 오는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향후에는 하고 싶습니다. 꼭 되셨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만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재산 증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동산 재테크 종합병원을 만드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부를 많이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